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내 택배가 또 곤지암 옥천 허브에 갇혔다. 기다리던 택배가 오지 않을 때 SNS에선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갇힌 건 오지 않는 택배뿐만이 아니죠.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일과를 들여다보니 20시간 동안 일하고 4시간 만에 또 나와서 일을 했다더군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으로 그 짐을 어떻게 하면 나눠질지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준비하고 있고요.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국정감사 이슈로 지난 한 주가 지나갔죠. 오늘 첫 순서는 국정감사 팩트체크로 문을 열겠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 일정을 진행 중이죠. 관련해서 연일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라고요? 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매년 진행되어 온 건데요. 올해는 이재명 지사의 SNS 발언으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 지사는 평소에도 SNS를 좀 잘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내용이 글을 올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국정감사를 사양하겠다. 네, 이 지사가 이번 국감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네, 좀 확인해봤더니요. 네. 다른 부분에 이제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네. 관련 그 규정에 근거해서 국회가 네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네. 주장한 거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을 오늘 팩트체크해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올해를 포함해 매년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법안을 좀 더 살펴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7조 감사의 대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범위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거죠. 국가, 즉 중앙정부가 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거나 아니면 국가가 예산을 주는 사업에 한정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관여할 부분을 좀 한정한 거죠. 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겁니다. 네. 지자체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것들,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이런 부분, 지역에 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가 SNS에 올린 대로 국회는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지자체 고유의 사무는 국정감사 네. 대상이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가 국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는 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네.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국감 시즌에는 국회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사는 자신의 SNS에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잤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이런 게 수십 년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 왔는데 좀 특별 위별내 보일까 봐서 그대로 수용해 왔다. 네, 내년부터는 공무원들도 좀 보호할 겸 이런
자료 요구와 질의응답을 좀 사양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추가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위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네. 거를 검토할 정도로 심각하게 네네. 고민을 하겠다. 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이 공무원들도 밤낮으로 자료 챙기느라 네. 힘들고 그러니 내년부터는 국감을 안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이런 발언인데 네, 국회에서는 좀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국회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예. 네. 어쨌건 이렇게 보도가 되고 논란이 커지자 국정감사에서 국감을 안 받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 거다. 좀 과했다면 어쩌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현 광역 자치단체들 중에서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이죠, 이재명 지사가. 네. 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요. 네. 뭐 두 당 양쪽 모두 상대진영 유력주에 대해 좀 흠집을 내보려고 시도하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인 지자체장을 흠집 내기 위해서 네네. 이 국감을 빌미로 네네. 무분별한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발목 잡기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좀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좀 아쉬운 게 네. 이 지자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들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현재는 그 같은 당인 경우가 많아서 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좀 약하지 않나 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국감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결국에는 이제 지방의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텐데 네네. 과연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체크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택배기사 과로사 관련한 이야기 갖고 오셨네요. 네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폭증한 건 사실이고요. 저도 좀 늘은 편인데요. 네. 그러면서 최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좀 커졌는데요. 근데 일부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이 택배 기사들의 물량이 많은 게 물량 욕심 때문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이 건당 실적으로 수익이 측정되는 택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더 많은 수요를 위해서 택배 기사분들이 좀 무리하게 많은 물량을 잡았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이 관련 기사 댓글에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기사들의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일부에서는 아니 본인들이 물량 욕심을 내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라는 네.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네. 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좀 전적으로 따져보면요. 우선 택배 기사가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드릴 게 현재 택배 기사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택배 기사들은 건당 배달 수수료를 받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배달 수수료가 곧 본인의 수익이 되다 보니까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도 받지 않고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체력만 맞춰준다면 무제한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봇처럼. 그래요. 그 급여의 기준이 되는 그 택배 한 건당의 수수료. 네. 이걸 네. 많이 받으면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건당 수수료가 높거나 물량이 많으면 일단 수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그렇죠. 네. 그 한 건당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뭐 업계 1인 그 CJ 대한통운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이제 건당 700원에서 1,200원 사이의 배송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한 건을 배달하면 평균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량이 많이 배달할수록 전체 액수는 커집니다. 지난해 CJ 대한통운이 지난해 택배기사의 연소득을 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평균 6,937만 원 수익이 그리고 이제 세금의 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은 약 5,200만 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 가운데 뭐 정말 많이 하신 분들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기록한 택배기사는 전체 약 4.6%에 해당하는 559명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연간 1억 이상을 번다. 네. 그런 기사가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네.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까 한 건당 뭐 1,000원 안팎의 택배 수수료를 택배 기사님들이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네네. 연간 1억 원 정도 소득을 건당 1,000원씩 해서 1억을 네. 벌려면 이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셨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특히 이렇게 기업 소속의 노동자가 아닌 이 개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택배 기사분들은 그렇다면 뭐 이렇게 스스로 물량을 정말 조절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내가 뭐 무제한으로 많이 일하겠다 하면 정말 그렇게 많이 물량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저도 처음에 취재하기 전에는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조정할 수 있으면 힘들면 좀 물량을 줄이고 네. 좀 외국에서 물량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택배기사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 현장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 택배기사들이 임의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갑니다. 왜냐하면 물량수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구역으로 계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맡은 지역에서 하루 평균 300개의 물량을 소화하다가 이 코로나19 등 혹은 그 명절 때 이제 물량이 증가해서 네. 350개에서 400개, 30%에서 20% 이렇게 늘었다고 해도 그 물량만큼 소화할 수 있는 걸 충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제 기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조 인력을 쓸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지진 조건들이 있어서 네. 또 이 추가된 인력을 교육하고 물량을 조율하는 게 쉽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서 쓰기 어렵고요. 네. 또 현재 택배를 모으는 터미널 시설도 포화 상태라서 추가 차량 배치도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이 곤지암 옥천 허브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택배 네네. 터미널 자체도 포화기 때문에 네네. 그 물량이 뭐 무한정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그날 소화할 수 없는 상황.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SNS 댓글 등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이렇게 택배 기사들이 스스로 뭐 욕심에 물량을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한 자신이 맡은 구역에 늘어나는 택배량은 고스란히 소화해야만 하는 구조다. 네, 그 네. 책임을 못하면 이 물량이 더 쌓일 거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쨌건 자기한테 할당된 물량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택배노조 쪽에서 이 과로사의 핵심 원인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고된 노동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는 이 14시간 이상도 문제인데 이 14시간 이상 하루 노동시간의 절반이 분류 작업입니다. 배달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분류 작업은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네. 결국 하루 14시간이라는데 평균 7시간 정도를 무호수 일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배송 시간이 줄어도 하루 근무 시간은 줄어들지 몰라도 수입은 그 이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어쨌든 준비하신 택배 기사 과로사의 원인이 택배 기사들의 물량 욕심이다라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아이템 한 가지 더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송 기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